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얘기 했습니다. f 함수에다가 누구 넣었어? 4분의 1-x를 넣었어. 됐지?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4 빼기 1, 4분의 1-x를 대입한 엄밀하게 말하면 합성함수죠. 이 함수가 0보다 어떻게 될 때? 작거나 같을 때를 찾아봤더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7부터 9 사이로 나온대. 됐을까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천천히 잘 보시면 나중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fx는 2차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2차인가 봐라고 쓸게요. 받아 적을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x 대신에 4분의 1-x를 대입한 다음 함수식은요. 말 그대로 x 대신에 4분의 1-x를 전부 다 대입해서 지금처럼 쓰시면 되겠죠. 요렇게요.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면 몇 차? 2차. 그럼 얘도 마찬가지 2차 함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음. 이거 아래로 블록이게 위로 블록이게? 나도 모름. 그래서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요 뒤에 나오고 있죠. 0보다 어떤 범위?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7부터 9를 넣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었고요. x에 마이너스 7 넣으면 0 나왔고 x에 누구 넣으면 9 넣으면 0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럼 다시 요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7 넣으면 0 나왔고요. 9 넣으면 0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f 함수에 대입하는 4 빼기 1x가 있는데 이때 x자리에 9를 대입하면 뭐가 나요? 4분의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f에 4분의 1-x를 대입한 값 여기 x에다 9 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됐죠? 마찬가지 f에 4분의 1-x를 대입한 함수가 있습니다. 우린 x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7 넣으면요? 넣으면 0 나온다. 그럼 f함수 입장에서는 누구 넣으면 0 나온다? 누구 넣으면 0 나온다? 그럼 결론 fx는 fx를 0 만드는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이다. 됐나요? 이런 정보를 줬네요. 하나 더 fx의 최고차 계수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a라고 표현하면 x-2,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a는 0보다 어떤 수? 큰 수가 될 겁니다. 아마 지난 수업 때 이거 쓴 다음에 어차피 이거 전개해도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4분의 a니까 부호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말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거 말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 그때 다 말하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fx 얘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냥 안 하셨어요. 늦었는데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 조건에다 놓고 얘기해 봅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fx는요 a x제곱 빼기 4a가 되겠죠.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a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이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y는 해서 2차 함수로 관찰할게요. 얘가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하죠?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거나 접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를 관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갑니다.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 C가 돼요. 3분의 13 맞나요? 됐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면 4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양변에 3을 곱해서요. 12a제곱 빼기 12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말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a 값의 범위를 말해 볼까요? 뭔데요? 네, 인수분해 돼요. 3하고 4. 안 되는데요? 어? 아, 13이에요? 나 10, 미안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미안해요. 네. 되게 뭐라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럼 이 인수분해 되나? 1하고 3? 이렇게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네. 네네. 그럼 A는 누구? 3분의 1하고 4분의 3까지. 근데 문제에서는 F3이 궁금했으니까 F3 갖고 오면 되겠죠. F3은 누굽니까? 5A네요. 됐죠? 그럼 5배 합시다. 3분의 5하고 4분의 15. 됐죠? 5A. 되게 뭐라 그러네요.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한값, 뺀값 말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통분해야 되네요. 잠깐만. 4분의 15 빼기 3분의 5면은 이게 통분해 어떻게 되지? 12분의 45 빼기 20. 12분의 25. 네. 5번이네요. 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됐죠? 네. 자, 그럼 갑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넘어가고요. 310페이지. 311페이지. 넘어가고요. 312페이지. 496번 보겠습니다. 아니다. 앞에서 이거 볼 걸 그랬나?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벌써 쓰레기가 나왔어요? 네. 빨리 먹었네요. 네, 갔다 오세요. 340, 1487번 먼저 볼게요.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1487. 요거요. 자, 말해주세요. 네가 느낀 거요. 민선아, 넌 뭘 느꼈니? 이 식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그리고요. 괜찮아요. 울지 말고 말하렴.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 그리고요. 분모에 있는 얘가 0보다 어때요? 작죠? 분자에 있는 얘는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야. 맞죠? 간혹가다 등호 없는 친구들, 저는 등호 없는 상태로 배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앞에 써 있었어요. 0이 아닌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0을 빼고 말한 거였고요. 그 표현이 없으면 0 포함해도 됩니다. 대신 분모에 0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분자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꼭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비슷한 친구 또 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인 상황. 맞죠? a는 어떤 애예요?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어차피 0이나 마이너스 0은 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0 포함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뒤로 넘어가셔서 312페이지로 가시면 495번이 보이는데 이거 495번 같은 경우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거든? 근데 이 첫 번째 x의 범위는 말할 수 있을 거야. 바로 말해볼까요? 5하고 3이죠? x는 누구보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 수직선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1층에다 3부터 5까지의 범위를 체크해 주세요. 1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의 범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고 문자가 절대값 안에만 있다면 이건 그냥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이 넘어가면 10이 되죠. 양변 2를 나누면 절대값 x-a는 누구보다? 5보다 작은 애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암산은 가능할 거고요. 이때 해석은요. 원점에서부터 x 빼기 a까지 떨어진 거리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음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 더 x는요. a 플러스 5랑 a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이런 옵션은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x의 범위 최소와 최대죠. 최대에서 최소를 뺍니다. 그럼 몇 나와요? 10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럼 x의 범위를 말하면 a가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최소부터 최대까지의 길이가 몇이 되게끔 10이 되게끔 수직선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럼 여기 볼게요. 3에서 5까지가 보이죠? 여기 길이 몇이에요? 2입니다. 그럼 x의 범위를 수직선에 똑같이 한 번 더 2층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때는 그 길이가 몇이 되도록 10이 되도록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됐음? 그래서 a가 뭐가 되든 우리는 길이가 10인 범위를 말하셔야 되고 대충 그려보면 어쨌든 얘보단 더 길게 그려야 되겠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만 해를 갖고 있지 않을지를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일 때죠. a 빼기 5가 5보다 클 때 같아도 상관이 없음. a 플러스 5가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같아도 상관은 없음. 됐죠?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림이거나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때 a에 올 수 있는 음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인 거야. 음수 중에. 해서 요 길이를 가지고서 수직선을 표현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보시고서 그려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서요. 313페이지로 가면 잠깐만요. 일단 정리됐어요? 괜찮아요?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자, 313페이지로 가면 501번이랑 502번 보이는데 501번 봐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둘 다 되죠? 맞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부터 확인해야 돼. 이유는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에서 능력꼴로 만들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음. 맞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간혹가다 주죠. 맞아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됐죠? 예를 들면 해가 없는 경우 아니면 모든 실수가 다 답인 경우. 이 정도야. 됐을까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내가 짜맞춰야 되는 상황이겠죠. 뭐 포함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괜찮을까요? 포함되지 않도록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그려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인수분해 되죠? 여기 인수분해 되죠? 보여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식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인수분해 됩니다.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n 제곱, x 마이너스 n 반대 이렇게요. 됐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해석해 줘야 됩니다. 요거 해석해 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n은 누구였다? 자연수였다. 그럼 해석을 하실 때는 함수 그래프를 갖고 와서 그리세요. 항상 최고차 계수가 양수 1인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n 플러스 1하고요. 마이너스 n입니다. 둘의 위치가 바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n은 자연수니까. 그러면 그냥 정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그림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요. 됐죠? 마찬가지 아래로 블록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n하고 n 제곱이죠. 근데 n은 누구였다? 자연수였다. 그럼 n이 커요? n 제곱이 커요? 네, 일반적으로 n보다 n 제곱이 더 큽니다. n이 1이 아니라면 됐나요? 그래서 n이 1이 아니라는 표시까지 썼네요.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표현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n 플러스 1 보이죠? 여기 n 제곱 보이죠? n 플러스 1이 커요? n 제곱이 커요? 이유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보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야. 경험주의자들. 하나씩 넣어서 전체를 관찰하는 상황. 2 넣었을 때 되네? 3 넣어도 되네? 4 넣어도 되네? 그럼 K 넣어도 돼? 그럼 K 플러스 넣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음 수업 대수 때 배울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논리 흐름을 쓰고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자, 계속이요. 다시요. 그럼 직접 넣어볼 거예요? 다 넣어봤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n 제곱과 n 플러스 1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소 비교하면 어떻게 했니? 서로 빼봤죠?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봤지? 둘이 뺀 식은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이거 함수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이때 판별식 b제곱 빼기 4a씩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뺐을 때 0보다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꼭지점의 n좌표 누구? 2분의 1 맞나요? 1 넣으면 누구 나옵니까? 1 넣었을 땐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됐죠? 2 넣으면 몇 나옵니까? 1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 이상부터의 자연수는 전부 다 양수로 나오는 게 그래프상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뺐을 때의 값은 1보다 큰 수라면 됐죠? 1이 아닌 자연수라면 항상 양수 앞에 있는 값이 더 크겠습니다. 라고 대수로 증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뒤에 있는 명제를 풀 때도 원활하게 풀이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되는구나.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502번입니다. 502번. 뭐지? 처음 뜨는 경고 문구였는데? 자, 502번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4개. 첫 번째 거 x의 범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데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인가요? 맞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시우 왜 그래요? 좋아요? 네. 그럼 두 번째입니다. x의 범위 말할 수 있습니까? x의 범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범위 나눠야죠. 맞아요? 네, 하나 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눌 겁니다. 혹시 a의 영화도 되나요? 0 오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나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수직선 그리세요. 그래서 수직선 그리세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의 범위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 그럼 어차피 우린 둘이 연립해서 공통된 범위 말하니까 그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서 보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5하고 2 사이에 정수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수가 내 눈에 보일 거고 첫 번째 a가 0이라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뭔데요? 모든 실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가 다 답이네요. 정수가 4개는 아니죠? 더 많네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안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크다면 양변에 누구 나눠요? a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요렇게. 됐음? 두 번째, 세 번째구나.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a 나눕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이때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a가 너 0보다 어떨 때 봤어? 클 때 봤지? 근데 갑자기 요 자리에다 3이요 이러면 돼, 안 돼? 되죠? 2요 그러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마이너스 2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보다 클 때 본다며. 됐습니까? 그럼 a는 0보다 큰 수가 올 겁니다. a가 어디에 오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세팅해 보면 한 요쯤을 a라고 할까? 얘 정도를 요렇게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 아니, 용보다 작잖아요. 됐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대 잔상인데요.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 사이에 정수 4개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얘는 아닌 게 확실하구만. 받아들일까요? 그럼 얘가 아닌 건 확실하니까 a가 0보다 큰 수면 안 되겠음. 그럼 a는 어떤 애가 와야 되겠어? 0보다 작은 애가 왔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x는 a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작거나 같은 애.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와야 4개가 될까? 누굴까? 어떻게 뒤에 가자마자 자요?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갑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512번, 513번. 그 512번을 보시면 등변사다리꼴이라는 말이 나왔고 CD 길이랑 각 하나를 줬고 AB의 길이가 AC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도 했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또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AB의 길이를 D라고 한 다음 D의 최대와 최소를 더해주세요라는 표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D값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끝이에요. 답은 2번 나옵니다. 맞으신 분. 네. 내리세요. 그러면 봐봐. 일단은 사다리꼴을 그리고서 얘기를 하겠죠. 응? 다이소 가서 이거 사온다는 게 깜빡했네. 네? 같이요? 왜? 가요. 저희 가서 가격 더 세면
멀미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자, 갑니다. 자, AB 요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하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AC 길이, CD 길이? 여기가 CD 길이죠. 여기가 20인 걸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120도라는 걸 줬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120도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선을 그릴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여기를 정삼각형 만든 다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정삼각형 만드시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내리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정삼각형에서 가운데 자른 거니까.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자를게요. 이렇게 두 개 똥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 20에서 D를 뺐으니까 이 둘이 더한 거는요 20-D가 될 거고요. 그럼 반반씩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20-D의 반이니까 10-2분의 D가 되겠죠? 요 길입니다. 하나 더 120도 120도 됐나요? 이게 몇 도? 60도 60도. 그럼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3 됐죠? 그럼 요 길이는요 20-D가 될 거고요. 높이가 되네요. 10-2분의 D에 루트 3을 곱한 값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길이 나와 있죠. A에서 C까지의 길이 여기입니다. 20-D요. 이 길이에 AB의 이 길이는 AC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아 라는 말이 있어요. 됐죠? 잠깐만 AB가 어디? 여기가 AB구나. 미안해요. AB 길이 여기죠. 이 AB 길이는 AC가 여기입니다. 이 길이의 4배보다는 크지 않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배를 해주면 80-4D가 되죠. 이 D 길이는요 4배 한 것보다 크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뜻? 작거나 같아 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5D인가요? 5D는 80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D 범위는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중간에 써 있죠.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활용했고요. 그 다음 바로 써 있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75 루트 3이라는 표현. 괜찮나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10-2분의 D의 루트 3 거기에 2분의 1 똥 때려주면 그게 바로 넓이. 이 넓이가 누구랑 같다? 75 루트 3과 같다 라는 표현. 그래서 양변에 루트 3을 나눠주시고요. 양변에 2도 일단 곱해줄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관찰해 봅니다. 이 친구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D 플러스 20 됐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2분의 D 빼기 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하나 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밖에서는 2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D 플러스 20 D 마이너스 20 얘가 150인 상황. 양변에 또 마찬가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D제곱 마이너스 400은 마이너스 2를 곱했죠? 마이너스 300이 될 거고요. D제곱은 몇이었다? 100이었다. 뭐야? D제곱이 100이야? 아이 깜짝아. 2하구나. 미안해요. 2하구나.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을까요? 미안합니다. D의 제곱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D는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음수 쪽은 보지 않겠습니다. 길이니까요. 그래서 결론 D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최대 최소를 더한 값 26이에요. 마무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513번 문제를 보시면 그 2차 함수 보면서 생각 좀 해볼게.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순서대로 읽어. 처음부터 y축과 만나는 점이 A래.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음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래.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고 원점부터 OCBA의 둘레를 GK라고 할 거야. 이때 GK가 14 이상 78 이하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해줘. 인 상황.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A점 좌표 알아요? 왜 A점을 말했어요? 라고 하면 문제의 순서상도 A점부터 나왔어. 그래서 A점부터 시작을 해서 B점을 찾고 C점을 찾은 상황이잖아. 그럼 A점의 좌표를 압니까? 라는 질문에 말할 수 있어야죠. 알아요? 누굽니까? 0, K제곱 플러스 4 라는 걸 알죠. 그럼 B점의 좌표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어떻게 알죠? 이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정보는 꼭지점의 X좌표 누구? K. 됐죠? 그러면 요 길이가 K네. 오른쪽으로 K만큼 더 가면 되겠네. 점 B의 X좌표는 2K일 거고요. Y좌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넣어보세요. 못 믿겠으면. 됐죠? 인상황. 그럼 우리는 B점의 좌표를 알게 되었고요. B점의 좌표를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각형의 둘레를 말할 수 있죠. 맞나요? 왜? 점 B의 X좌표 2개, Y좌표 2개 더하면 둘레니까요. 이유는요. 일사분면.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둘레인 GK는 누구와 같다?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과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얘가 누구? 14 이상 78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할래요? 앞에 2개, 뒤에 2개? 그냥 이거 그래프 그려서 바로 얘기할게요. Y는 2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8입니다. 혹시나 해서 8을 양변에 다 뺀 다음에 여기 1차, 2차 이 2개만 갖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자, 꼭지점의 X좌표 누구? 미안. K죠. 꼭지점의 K좌표 누구? 마이너스 1. 됐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마이너스 1이면 몇 나와요? 6 나오네요.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였지. Y좌표가 이 함수값이 플러스 14보다는 크고 78보다는 어떨 때? 작을 때가 궁금했지? 그때 X값의 범위, K값의 범위 얘네가 궁금한 거죠? 맞나요? 하나 더. K는 0보다 어떤 애? 큰 애. 그럼 당연히 어느 쪽? 오른쪽만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 바로 뭐 하면 돼? 얘가 14 나올 때 값이랑 얘가 78 나올 때 값 찾아서 얘하고 얘 마이너스1보다 오른쪽 2개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에 2개 하시든 뒤에 2개 하시든 결론은 동일하게 나왔을 겁니다. 연립하는 식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로 그린 다음 잘라서 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뒤로 가서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 523번 같은 거. 523번 같은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그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상황이지? 근데 절대값,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크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는 뜻이겠지? 하나 더,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겠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의 x좌표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포물선일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에 위치한지 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야. 좌표 표면에 y축이 이렇게 있어. 분명히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0 만드는 거 두 개 나와. 근데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야.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서 딱 대칭이었으면 0 만드는 x값, 음수와 양수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뭘까? 얘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쳐졌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입니까? 그럼 왼쪽으로 쳐졌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자, 그림에서 볼게. 요거 무슨 절편? y절편. x의 누구 는값? 0는값. 그게 0보다 어떻다? 작다. x의 0는값 말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게 뭔데? 두근의 곱이죠? 0보다 작습니다. 인 상황이야. 괜찮을까요? 하나 더. 꼭지점의 x좌표 보여요? 얘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럼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빼기 5a 빼기 24가 0보다 어떻다? 작다겠지?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할게. 됐음? 괜찮아? 이게 뭔데?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맞아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 그리고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그리고 x축과의 위치 관계죠. 판별식을 갖고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표현이거든. 됐나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해서 양순위, 음순위로 나와 있는 여기 317페이지는 사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판별식만 갖고 얘기해도 돼.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뒤로 해서 나올 거야. 318페이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한별축. 됐어요? 이거 전에 대수할 때 아마 살짝 보여드렸을 거야. 왜냐면 그때 많이 나오거든. 사실 고1 때 배우는 이 과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1527번부터 1533번까지 문제 총 7개 있죠?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보입니다.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를 살짝 보여드리면, 뭘 보지? 531번. 왜요? 왜? 되어 있다고요? 우리 했구나. 531번 보시면, 위야, 화 좀 내지 마. 얘가 뭐, 너, 됐어요. 진짜 소장 한번 날라가봐, 이 새끼들. 자,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어요라는 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런 해석만 해주시면 돼. 앞으로 방정식을 볼 때 그냥 0 만드는 값이구나, 어떤 수의 개념으로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함수로 가셔야 됩니다. 관계식으로 가셔야 돼. y는 2x제곱 빼기 6x 플러스 3k라고 할게요.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내가 y라는 문자로 치환한다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관찰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하고 2는 값이었더라 라는 표현인 거임.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y가 0일 때는 x축과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언급이죠. 그 두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던데 라는 말인 거임. 됐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관찰 가능한 포인트는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이 함수의 값은요.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양수. 마찬가지 2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도요. 위에 있습니다. 양수. 괜찮죠? 하나 더. 꼭지점의 x좌표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겠죠. 됐나요? 이때 선생님 두근이라고 했는데요. 잘 봤습니다. 중복되는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보시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다음 함수의 마이너스 1는 값 0보다 크고요. 2는 값도 0보다 커야 되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꼭지점의 x좌표죠. 축의 방정식. x값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라고 할까요? 네,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를 보는 걸 외워야 될까요? 라고 하면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서 관찰하시면 돼. 그럼 문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는 상황들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 52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y는 해서 2차 함수로 바꿔보면 아래로 블록이죠. 0만 되는 값입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입니다. 이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었으면 좋겠다죠. 그럼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예요? 음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린 함수에다가 1 넣은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만 관찰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판별식이요? 안 봐요. 축의 위치요? 안 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좌표평면이 있어.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요런 점을 지난다고 볼게. 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수십 개를 그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뭐가 됐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관찰하시면 다 마이너스 1에서 좌우로 흩어져 있네요. 두 근 사이엔 무조건 1이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만 보셔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림을 잘 그려줘가 돼요. 넘어갑니다. 3차 쪽은 좀 연습할게요. 1537번. 1537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주세요. 1537번입니다. 문제 읽어주세요. 몇 차 방정식이? 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자,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라는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빨리 답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생각했을까? 누구 넣으면 0 나오지를 먼저 보지 않았을까요? 맞아? 누구 넣으면 0 나오지를 보지 않았을까? 근데 0이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저 K라는 놈이 없어져야 될 거야. 그 K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 누구를 대입하면 되는지 일단 K만 없애자고. X에 누구 넣으면 K 없어질까? 마이너스 1. 그치? 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k 되고 플러스 k 있고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됐죠? 그럼 k가 됐고 그럼 마이너스 2k, k 2개 없어졌겠네? 맞아?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겠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 1 넣어서 나머지 수를 볼게. 마이너스 5 플러스 8 마이너스 3 없어지네. 0 되는 거 맞죠?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조립제법 합시다. 아, 이거 조립제법 말고 그냥 연산을 보여줄까? 아니야. 네. 아니, 시간 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쌤 근데 안 힘드세요? 시간 끄는 게 뭐죠? 난 여러분들과 수업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10시까지? 좀 쉬고 싶다. 됐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인수분해 하네요. x 플러스 1
3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5x 플러스 k가 0이죠. 요렇게요. 됐지? 자, 근한 알았네요. 누구? 그럼 나머지 여기 2차식을 뭐하는 0 만드는 값만 찾으면 되겠지? 그 두근이 뭐였다? 음수였다. 그럼 2차 방정식 두근의 합 0보다 작겠다.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지. 판별식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끝.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3차로 나오잖아.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그리고 식을 썼을 때 되게 정성스럽게 뭔가를 썼을 거야. 단순히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안 놓고 문자를 뭔가 이쁘게 패턴을 좀 만들어서 막 줬을 거야. 그 이유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식이 주어졌다. 그 말은 무슨 뜻? 인수분해 할 시도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수분해에서 안 푼다고. 그럼 뭔데? 근각의 수의 관계밖에 더 있냐?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네. 542번이요. 본 적 있죠, 이거? 뭔 소리예요? 얼마 전에 질문 갖고 온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542번이요. 아예 본 적 있어요. 기출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봤을 거예요. 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다시 해보세요. 자, 봐봐. 몇 차 방정식? 4차. 자, 무슨 식이에요? 보기차식. 4차, 2차 상수꼴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x제곱을 치환해서 풀던가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요. 이거를 써볼게 다시. x 4제곱 3-2a의 x제곱 그 다음 뒤에 2차식 보이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a-5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잠깐만 이거 x제곱이랑 x제곱 곱하면 x 4제곱 여기 a-5하고 a 플러스 2 곱하면 크로스에서 2a 빼기 3 부호가 반대네? 그럼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인수분해 끝?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죠. 이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은 누구다? a 마이너스 5 또는 a 플러스 2가 될 거다. 됐죠? 1박 학생들 풀었던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럼 보겠습니다. 제곱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럼 x값도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데요. 됐지? 그럼 실수인근과 허수인근을 모두 갖는데요. 그럼 제곱한 값을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죠? 얘요. 작은 애 누구죠? 얘요. 그럼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죠?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로 허수는 제곱하면 허수가 됩니다. 됐죠? 0보다 작은 수 또는 허수가 됩니다. 그럼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언제요? 순허수일 때요. 됐을까요? 순허수일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 더. 실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제곱값이 있습니다. 둘 다 양수면. 제곱해서 양수니까 x값 모두 다 실수인근만 나오는 거지? 허수인근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필연적으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해야 되겠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될 거고 하나는 0보다 작은 애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면 허수 크거나 같은 게 아니면 허수 0보다 작다는 건 아니야. 그냥 허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소수의 대수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등학교 땐 배웁니다. 대학 가면 비교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세요. 잠깐만. 아, 5시에 끝나는 거잖아, 수업. 아, 애매한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실전 마무리 1회까지만 해볼래요? 이야, 언제까지요? 다음 수업이요. 다음 수업이 언제예요? 내일 모레. 실전 1일까지요? 실전 1일까지요? 네. 몇 문제야? 에? 장수만 10장이면 도율아, 한번 따져. 도율아, 너가 한 마디만 바뀔 수도 있어. 많다. 그래, 많아 저거? 그냥 풀게요. 아니. 야, 도율. 땅이에 아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진심으로 많아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보다 더 있으면은 1466번부터 해서 1550번까지 해서 아니요. 이게 왜 100개가 넘죠? 넘는데 1466번부터 1555번까지 하면 100개가 안 되는데요. 실전이래요. 그럼 20개 하니까 한 105문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풀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풀어본 문제 4개밖에 없는데요? 100개 어쨌든 넘는데요. 아, 100개 진짜 에바예요. 아니 근데 아 좀 좋았을 텐데 50개만 해요. 그거랑 그러면 실전 마무리 1회는 빼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50개만 해요. 서술형 앞까지? 아, 그럼 서술형 빼면 돼요? 네. 그럼 320페이지까지 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 좀 좀만. 근데 320페이지까지는 해요. 112까지. 아니요, 320페이지까지는 하라고요. 그게 너무 같다. 320까지는 하라고요. 네. 네, 해요. 쌤비. 쌤비도 해요? 쌤비 해야지. 왜, 잠깐 왜 그래? 근데 이제 남자애들 3명 조용한데 에이 나왔어요. 누구야, 누구? 누가? 아 이거 쌤 이거 보호 관련 그 뭐야? 잠깐만. 직인보 프로그램 깔렸습니다. 물은 3개. 양수 K의 최대값. 두 번째 거 여기 X범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러네요. 바로 얘기해 주시고. 수직선 긋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1층. 자, 두 번째 요거 말해야 되겠죠? 요거 말해야 되겠죠? 자, x-2의 절대값이 k보다 작아요. 이거 바로 절대값 해석합니다. 네. x-2가 k랑 마이너스 k 사이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더하면 2 플러스 k랑 2 마이너스 k 사이에 x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셔야 돼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서 얘 빼면 길이가 나오죠? 얘 길이 몇입니까? 2k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빼서 말해주셔야 돼. 2k죠?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길이가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길이를 언급한 건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그때그때 바뀔 거니까. 대신에 2에서 k 더하네 2에서 k를 빼내죠. 맞아요? 그럼 무조건 이 x의 범위를 말할 때는 2를 기점으로 2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갔을 때와 왼쪽으로 k만큼 갔을 때를 비교하면서 얘기할 거야. 납득이 돼요? 받아들입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몇 개라고 했음? 3개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3, 이 사이 안에 정수가 몇 개? 3개가 선택이 될 거야. 공통된 범위로서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2를 너무 대충 그렸나? 그럼 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당연히 0이 있겠죠? 1이 있을 거고요.
2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요. 다음 두 번째 x의 범위는 x가 2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야. 받아들여? 2에서 오른쪽으로 k만큼 왼쪽으로 k만큼 간 범위를 말할 거니까요. 됐습니까? 하나 더. 2에서 좌우 대칭으로 범위를 얘기할 건데 정수가 몇 개 보여야 된다? 3개 보여야 된다. 됐음? 그럼 2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씩 가면 1, 3 됐죠? 그럼 하나 더 한 칸씩 더 두 칸씩 가면 0, 4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어디까지 갔어야 될까? 여기까지 왔어야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2에서 한 칸보다 조금 더 멀리 가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왔어야 돼. 받아들임? 받아들여요? 얘가 누구? 2-k. 해서 첫 번째 2-k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같아도 됩니까? 등호 표현이죠. 누구랑 같아도 돼요? 0이랑은 같아도 되죠. 어차피 구멍 뚫려 있으니까 포함 안 하죠. 그래서 결론 정리합시다. 양변에 2를 빼주고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K값의 범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K의 최대값 누구였다? 2였다. 됐죠? 그럼 다시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막 그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2에서 K만큼 오른쪽 왼쪽 간 거야. 오른쪽 왼쪽 간 거야. 됐죠? 어떻게 갔을 때 공통된 범위의 정수 3개가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대칭성이라든가 길이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550번 밑에 있죠? 이거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오직 한 개밖에 없는 상황. 그럼 첫 번째 x의 범위 말할 수 있죠? 누구예요? x 누구예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수 또는 5보다는 큰 애겠죠? 이게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그림 그리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1층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5보다 큰 수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을 말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 표현입니다. 또는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됐죠? 이렇게 밑밥 깔아놔야지. 그래야 샌디 할 때 빨리빨리 하지. 됐죠? 합집합 표현입니다. A 또는 B요. 여기도 답이고요. 이쪽도 답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요. 얘입니다. 다음 2차 부등식 또 풀어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되겠니 안 되겠니? 너 시력이 안 좋아? 아, 왜 보다가 갑자기 네, 괜찮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kx 빼기 6k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네, 3k랑 2k 되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k는 누구라고 했어요? 양수네요. 그럼 음수네요. 관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얘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k,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3k랑 마이너스 2k. 됐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k부터 3k까지를 보는 거네. 그럼 이때 만족하는 정수 x가 오직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k보다 크거나 같고 3k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볼 겁니다. 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누구를 기준으로 그래요? 아니죠? 혹시 길이가 몇인지 알아요? 오케이. k값에 따라 다르네요.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그리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그냥 그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그립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k부터 3k까지. 근데 문제는 둘의 공통된 범위를 막 칠했을 때 정수가 몇 개 보였으면 좋겠다. 한 개 보였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분명히 0이 있을 거야. 맞아? 0이 있을 거야. 그때 오른쪽으로 3k만큼 가서 찍을 거고 왼쪽으로는 얼만큼?
2K만큼 가서 찍겠지. 맞아? 그럼 0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이 몇 대 몇? 2대 3. 일 거야. 괜찮나요? 왼쪽으로 2칸 갔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3칸 갔다는 뜻이겠네. 맞니? 오른쪽으로 6칸 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몇 칸? 4칸 갔다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로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를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3도 있겠죠. 됐죠? 그 다음 0에서 플러스 1도 있고요. 플러스 2도 있고요. 3도 있고 4도 있고 5에다가 6도 있고 7도 있겠죠. 괜찮을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K자리에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K자리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미안해. 1 넣었어요. 미안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서 3 이렇게 되겠죠. 2칸, 3칸.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만약 K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K 값이 계속 커질수록 왼쪽으로 2, 오른쪽으로 3, 2대 3의 비율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공통된 범위를 칠했을 때 정수가 단 한 개만 보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2 넣었을 때를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로 볼게. 색깔 구별이 왜 잘 안 될까? 그치. 너무 잘 티가 안 나지, 쟤는. 뭐가 튀어? 아니야. 자, 그럼 복구. 아니야. 두세요. 빨리 할게. 자, 빨리 할게. 가만히 있어. 아, 괜찮아. 가만히 있으라고. 괜찮아. 아무도 안 나서. 그래요? 재욱이 그대로 보고 있네. 오, 자, 갑니다. 다시요. 이렇게 됐을 때 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공통된 범위 칠해보자. 이쪽에 정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쪽에 몇 개 있어요? 2개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넷, 오른쪽으로 6 가는 건 안 되겠다. 얘보단 줄여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다시요. K에 1 넣어서 요걸로 보겠습니다. 요거. 오른쪽에 공통된 범위 없죠? 그럼 왼쪽에는요. 공통된 범위는 있는데 정수는 없지.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이 왼쪽으로 2보다 더 멀리 가야 되겠지. 맞니? 어디 전까지? 마이너스 3K 전까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결론. 우리는 얘만 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가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네. 문제는 마3이랑 같아도 상관이 없음. 그래서 우리는 딱 얘만 보는 거야. 오른쪽을 안 본 거야. 왜? 2대 3이거든. 왜 점색칠이에요? 여기 색칠했네? 미안. 내가 여기 색칠 안 했구나. 그럼 여기가 요거죠? 거꾸로 봤네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기다 색칠 안 해서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요. 됐죠? 아까 여기 정수 없어 했을 때 다 맞다고 그래갖고 다시 맞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복귀해 본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를 곱해서요, 나눠서요. 너 신고할게요, 진짜. 1, 2분의 3, 이렇게 K값의 범위를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1입니다.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요. 뒤로 넘어가시면 마무리. 여기 뭐 실전 마무리 1에 보이시죠? 그러게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그 17번 문제를 볼 때, 그래, 17번 문제를 볼 때, 이런 게 있거든?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아래로 블록인 거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실하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x는 1부터 3까지만 보는 상황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만 보는 상황이거든. 맞아? 그럼 우리는 지금 이 1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이 1는 값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이때 여러분들 나중에 답 구한다면 비교해 보세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함수 값이랑 1 넣으면 나오는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요 길이가 몇이냐면 4가 됩니다. 함수값 길이 빼면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고 답 정리하신 다음에 정말 길이가 4가 나오는 게 맞나? 라는 걸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확인이 되면 다음 수업 때 이걸 갖고서 어떤 얘기도 더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답 구해보세요. K값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여기 마이너스 1는 값, 저기다 1는 값 차이가 4 나는 거 맞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언급 안 할게요. 등호가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듯 어쨌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편한 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보이는 식이니까 요건 넘어갈 거고요. 그 25번에서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2차가 아닐 때도 꼭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하나, 문자 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만 언급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말해줘야 되고 24번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2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역수관계에 있을 거예요. 24번 문제 그냥 써주세요.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클 때 해가 주어졌죠.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할 거죠. 해를 구하고 나서 관찰해 보시면 그 값들이 역수관계를 가질 겁니다. 왜인지도 다음 수업 때 여러분들 일단 풀어 오시고 나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 오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라고. 아셨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